자, 1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13위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사행위 취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점 작성에서 사행위 취소 문제가 13위 이후에 그 다음에 19위에서 출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출제된 것이 22위입니다. 22위 이후에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사행위 취소 사건들은 민법이든 소장이든 1순위로 꼽습니다. 출제 이루어지면은 이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유형 문제. 먼저 사실관계 있는 거 볼게요. 제한전기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도매약을 하는 김감남이 있는데, 김감남은 한감전업이라는 상호로서 그 이정등에게 전기부품을 유상으로 공급해왔는데, 김감남과 이정등은 2020년 10월 30일 현재 미수 유상 대금을 1원으로 정산을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이네요. 31일이 원고채권 성립식이죠. 원고채권 성립식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2월 1일까지 그런 정상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 연체액에 대해서 다 끝날 날까지 월 1% 지원 소액을 가산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여기에 연 12%짜리 있죠. 월 1%짜리. 이게 지원 손해금이에요. 그런데 변제기가 있는데요. 변제기까지는 이자 약정이 없고요. 그리고 2021년도 2월 1일까지죠. 2021년도 2월 1일부터는 그 다음날 2일부터 될 겁니다. 2일부터 월 1% 지원소액을 정산했고요. 그리고 이정등은 2월 1일 이 정상을 변제하지 않는 채 오히려 그 소유 유일한 재단인 이 사건 토지를 고향 후배인 박병서에게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그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줍니다. 먼저 김감남이가 이정등에게 금전 채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정등이가 여기 있는 부동산 부분들을 이거를 사행을 해가지고 유일한 박병서죠. 박병서에게 매매를 시켜가지고 2021년도 2월 5일입니다. 21년도 2월 5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토지에 관해서는 이미 1번 저당권이 있고요. 2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 기획 등이 이루어졌어요. 그 합병서는 2021년도 1월 18일 민국은행,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자에게 8천만 원을 변제하고요. 8천을 변제했습니다. 변제하고 2번 저당권 말소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압류권자에게는 1,5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전을 면제받았고 가압류 등기 말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가압류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은 1,500입니다. 여기 말소되지 않냐는 1번 저당권이 있죠. 이때 1번 저당권인데 그 1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무 내용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행의 당시에는 4,1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시점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공제할 때는 5천만 원 공제한다고 그랬죠. 공제할 금액들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압류 변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1억 3천이 이거를 공제할 금액이 돼요.
부동산 시가가 주어질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가는 3억이죠. 3억이에요. 3억에서 1억 3천을 빼면은 1억 7천이 이게 가액으로 배상할 부분들인데, 이때 원고 채권과 비교해가지고 그 원고 채권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안은 김감남이 이정도에게 어떤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집행권을 얻기 위해서 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는 사용기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돼요. 이거는 1억이고요. 자, 1억이고 2020 변제기가 있었죠. 여기 1호부터 해가지고 현재 2024년도 10월 1일까지면은 36개월 플러스 8개월 44개월이 되네. 44개월. 그럼 44개월이면은 월 1% 지원이자 아니면은 이게 440만원 100만원씩 4,400이 되죠. 4,400이네요. 4,400만원이 이게 지원 의뢰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억에다가 4억 4천을 빠게 되면은 원고 채권을 보면은 1억 4,400이 됩니다. 맞죠? 1억 4,400이죠? 1억 4,400. 4,400. 1억 4,400이 원고의 피보전 채권 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액 1억이고 이거는 1억 4,400입니다. 큰 금액, 다소 금액이죠? 큰 금액이 소가가 되게 돼요. 소가가 1억 4,400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소장 작성인데요. 뒤에 소장 있는 거 볼게요. 소가는 1억 4,400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44개월 만에 지원 의뢰금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1억 4,400이면은 거기 만번에 40을 곱해가지고 5만 5천 원 더하면은 인지값은 63만 1,000원이 됩니다. 원고 김감남, 서울 서초구 광배동 560-89, 서울특별시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전화번호나 전자피해 주어지면은 그걸 가로에 써서 만듭니다. 피고가 2명이죠. 피고 1, 이정동. 여기에는 그런 금전지급 청구 사건을 병합하다 제기하는 사건들이에요. 피고 2, 박병선은 사행위 취소에서 그런 수익자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피고짓게 되는 겁니다. 사건명은 사행위 취소소송 청구서가 되고요.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청구 취지. 먼저 이정동이 하나 청구죠. 피고 이정동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도 2월 2일부터 소장 보험 송달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감날까지는 연 20% 비율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항기재, 피고 이정동과 피고 박병 사이에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6대 60평미터에 관하여 2021년도 2월 1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그 금액을 고치십시오. 1억 4,400이에요. 1억 4,400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금액 고치시고요. 피고박병 원고에게 1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감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전 표현이죠. 지금은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자,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이 용어를 지금은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전에 썼던 표현들이에요. 지금은 연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돈을 지급하랍니다. 소송비용 부담구하고요. 제 1항은 같이 변할 수가 있죠. 1항. 2항과 3항은 가입 선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행위 취소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감날까지 연 5% 이자를 구하는 겁니다. 청구원에서는 이정도에 관한 물품대고 청구죠. 정산은 이루어졌고요. 뒷페이지에 그런데 피고 이정동의 채무불이행과 전원적 처분행위와 전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행위 취소 청구가 두 번째 2항이에요. 피보전 채권과 사행위 성립. 피보전 채권은 정상금이 채권이면 2020년 10월 30일 정상금 채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행위는 2021년도 2월 5일이기 때문에 원고 채권은 사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 됩니다. 사행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리를 바꾸는 행위는 특별하지 않은 한 채권자 관계에서 사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행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채무자 사유사는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리를 바꾸는 행위는 사회행위사가 추정되는 겁니다. 그 효과로서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인데요. 이때 원상회복은 머물만이 아니라 가액배상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액배상시키면은 취소성 변론 연결 시 가장 최근이죠. 최근에 부동산 시가 3억에서 여기에 공제할 금액을 뺀 금액들이 1억 7천이 됩니다. 답은 가액배상 범위예요. 1억 7천이라고 그랬죠. 1억 7천이 돼요. 그러나 다만 그런 가액을 하더라도 원고 채권의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고 채권의 범위이죠. 원고 채권의 범위는 그런 총 지원서력은 4,400만 원과 원금은 1억 원 합계액이 1억 4,400이라는 겁니다. 그중 적은 금액, 이게 사행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1억 7천과 1억 4,400 중에서 적은 금액이 그 사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청구권의 내용 결론들이고요. 이 목차들 있죠. 목차들이 있는 거. 목차는 전형적인 목차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행위 취소하게 되면은 먼저 피보전 채권의 존재라는 겁니다. 피보전 채권의 발생 시기 문제예요.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과에 있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사행위 이전에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럼 A적으로 기계연이 있었죠. A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터져봐서 원고 채권이 발생할 고도 개연성이 있고 그런 개연성이 현실화돼서 원고 채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게 A 부분들이고요. 그 두 번째 요건은 사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행위는 주로 어떤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중심으로 hand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는데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행위 된다고 그랬어요. 처분행위이고요. 사회의사는 공동남부 부족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회의사예요. 공동남부 부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 문제예요.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시키는 해야 되는데 이때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그런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가액배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으로 가액배상을 시키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액배상을 시킬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먼저 검찰 법원들이 거기 부동산 시가에서요. 사행위 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입니다. 변론 종결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각종의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이때 변제 금액을 공제할 경우에는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는 저당권 모두 공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이 상해 당시에는 3천이었다가 증액한 부분들이죠. 그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은 증액한 대로 이거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액이에요. 가액값과 두 번째 산정할 것이 원고 채권은 그때는 그때까지의 지원 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서 적은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가액 배상의 경우에는 항상 취소도 일부 취소라고 그랬어요. 청구시 있을 때는 이거는 일부 취소를 기재하는 겁니다. 취소되는 금액 범위하고 그 다음에 가액 범위는 항상 일치시킨다고 그랬어요. 일치 안 합니다. 금액이 일치시켜야 돼요. 사행위 취소 경우는 전형적인 써야 될 목차들, 설정에서 써야 될 목차들이에요. 자, 이 문제는 꼭 검토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